네. 그 지금 공유된 화면은 다 보이시죠? 예.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플랫폼 주제로 세미나를 좀 진행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계획할 때 목차를 좀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좀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너무 좀 방대하고 내용이 그렇게 좀 쉬운 편이 아니라서, 이거를 좀 하루에 한 번에 다 하면 이게 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좀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챕터로 나눠서 오늘이 좀 마지막이 아니라 좀 이런 시간을 조금씩 좀 자주 갖게 돼서 뭐 서로 기술 교류도 하고 뭐 의견 공유도 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카의 기본이 되는 엑터 모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제가 만든 자료는 뭐 굳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좀 이해하기 쉽게 글보다는 그림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 없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뭐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 뭐 2005년에 허브 서터라는 아주 유명한 C 전문가가 한 말이고요. 이런 말이 좀 나오게 된 배경은 그 전까지는 이제 CPU의 클럭 상승 속도가 아주 빨라서 뭐 지금 내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좀 버벅대고 안 돌아가도 뭐 어차피 내년이나 그 다음 년에 뭐 훨씬 더 높은 CPU가 나올 거니까 뭐 코드를 수정을 안 했죠. 그래서 내가 코드를 최적화시키지 않아도 뭐 어차피 CPU가 해결해 주니 그거를 공짜 점심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뭐 이제부터는 CPU의 클럭 향상 속도에 이제 한계가 왔고 이제 하나의 칩에 여러 코어를 붙여 만드는 멀티 코어의 CPU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병렬 처리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한 말로 보이고요. 뭐 아래는 뭐 멀티코어 CPU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아, 멀티스레딩 프로그램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뭐 CPU의 자원도 좀 효율적으로 쓰고 동시에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뭐 그 프로그램 속도도 되게 빨라지겠다 하고 통곡회로를 막 돌린 거죠. 네, 그런데 뭐 언제나 그렇듯 이론과 현실은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내 상상 속에는 내 프로그램 스레드가 하나씩 딱딱 배정돼서 뭐 자원을 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였는데, 왼쪽 그림이죠. 요거를 막상 현실을 돌려보니까 막 하나의 자원이 여러 스레드가 막 물고 뜯고 하는 아주 개판이 된 거죠. 오른쪽 사진처럼. 이번에는 좀 개발자들이 보기 편하게 코드로 온 게 맞는데, 이게 뭐 되게 유명한 은행 계좌 예시입니다. 인출하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인출하는 함수고요. 뭐 로직을 보면 먼저 현재 잔액을 가져오고 그 잔액에서 인출액을 빼고 그 최종 값을 다시 잔액에 넣는 간단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통장 잔고가 100원 있고 뭐 10원을 하라는 콜이 왔을 때 로직을 쭉 따라가 보면 현재 잔액은 100원이 되겠죠. 100원에서 인출 금액 10 빼고 90, 90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다른 스레드가 침범을 해서 10원을 더 인출하라는 명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재 잔액을 가져오면 뭐 90원이 돼야겠지만 이전 스레드의 최종 이 태스크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호출된 거라서 90이 아니라 100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100원에서 10원 빼고 마지막으로 90원이 최종 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0원에서 10원을 두 번, 총 20원 인출했는데 이 통장 잔고에는 이제 90원이 남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오른쪽 같은 그림. 사람들은 다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좀 자원을, 공유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락을 걸자. 말 그대로 이제 특정 리소스를 내가 사용하고 있을 때는 다른 스레드가 건들지 못하게 뭐 잠그자, 보호하자, 뭐 그런 거고요.
아까 그 코드로 설명을 하면 내가 계좌를 바꾸는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나 말고 다른 스레드가 접근을 못하게 해. 그래서 인출 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락을 걸고 내가 작업이 끝나면 락을 해제해서 또 다른 스레드가 접근할 수 있게 비켜주는 그런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계좌 정보가 꼬이지 않게 작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락의 임계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락을 통해 이 보호받는 뭐 변수 크기를 말하는데, 이 임계 영역이 커지다 보면 당연히 그 보호해야 될 코드가 길어지니까 그 락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대기 시간도 오래 걸려서 성능 감소가 벌어집니다. 병렬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임계 영역이 너무 떨어지면 락을 호출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똑같이 또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뭐 두 개 스레드에서 동시에 락이 발생하면 이 두 개 스레드가 뭐 어느 자원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뭐 데드락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스레드는 거의 쓰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스레드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주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생각을 많이 했다 해도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빨리 서비스 개발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 개발 기간도 늘어나고 개발자로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는 거죠. 유지 보수는 더 힘들어질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에 대한 액터를 쓰자. 사실 액터는 뭐 갑자기 딱 하고 나온 신기술이 아니고 이게 아마 나온 지 한 40년이 넘은 되게 오래된 기술입니다.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은 더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네, 이거죠. 멀티코어. 이제 갈수록 좀 병렬 처리의 필요성을 개발자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레드로 처리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좀 저급 프로그래밍을 하는 노력을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좀 쏟을 수 있게 누군가 좀 대신해 줄 수 있게 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다가 액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림은 이제 액터를 구성하는 액터 시스템을 표현한 거고요. 액터는 사용자가 스레드를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액터는 액터끼리 서로 메시지만 주고받고 액터끼리의 리소스를 서로 직접 제어하진 않고요. 메시지는 메일박스에 보관하게 되고 이 액터는 메일박스에 쌓인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가져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수시나 메시지에 따라서 뭐 어떤 행동을 할지 그 행동을 액터 시스템에서는 그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이 비헤이비어는 비헤이비어를 결정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실행은 이제 비동기로 처리가 되는데 이 비동기에 대해서는 좀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스레드와 달리 이제 개발자가 직접 스레드를 관리하는 뭐 로레 레벨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추상화된 액터만 가져다 쓰면 되니까 좀 더 편리하게 동시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외부에서 상태를 직접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라는 메시지만 받아서 뭐 액터 내부 메모리는 공유가 되지 않아서 아까 말했던 뭐락 같은 그런 좀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액터는 좀 기본적으로 비동기 통신을 하는데 통신 방법에는 동기 통신이 비동기가 있는데요. 동기 비동기가 나오면 좀 자연스럽게 블로킹, 논 블로킹도 같이 좀 붙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이 블러킹이 싱크로너스 동기고 논 블러킹이 비동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비슷해 보이는데 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 블러킹이지만 비동기일 수도 있고 논 블러킹이지만 동기로 통신할 수도 있거든요. 이 블러킹과 논 블러킹은 제어권이 어디에 있냐 이게 관점입니다. 호출된 함수가 자기 일을 마칠 때까지 제어권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블러킹. 사진처럼 어떤 리퀘스트가 왔을 때 제어권을 넘기지 않고 내가 다 일을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끝났을 때 제어권을 넘긴다. 이게 블러킹이고요.
논블러킹은 내가 일을 마치지 않더라도 바로 제어권을 반납을 하고 내 일이 끝나면 결과만 따로 넘기는, 제어권이 넘어오면 바로 반납을 하죠. 그리고 일이 끝나고 결과만 넘기는, 이게 블러킹과 논블러킹이 있고요. 동기통신은 동기, 비동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진처럼 만약에 뭐 작업을 수행하는 엔지니어 A, B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B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서로 시간을 이렇게 맞춥니다. A의 end, B의 start. 이게 시간을 서로 동기화하는 건데요. 이게 뭐 같은 동에 뭐 기다리다 동 이런 거거든요. 기다리면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 서로 다른 작업을. 이게 동기통신이고, 비동기통신은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의 시작과 그 시간을 맞추지 않고 서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뭐 시작과 끝을 맞추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간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동기와 비동기고요. 좀 인터넷에 재밌는 예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블로킹과 통신의 예입니다. 대표님 사람 좀 뽑아주세요 하고 테스트 난리죠. 날리고 대표님 알겠다. 거기 가면 거기 있어 봐라 하고 이제 블로킹이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리고 대표님은 일을 하는 거죠. 뭐 채용 공고하고 지원 전략하고 면접하고 어차피 나도 동기통신이니까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의 끝 시간과 나의 다음 업무 시간의 시작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이게 블러킹과 동기의 예이고요. 다음이 블러킹과 비동기. 똑같이 리퀘스트 날리죠. 그럼 뽑아주세요. 오케이 기다려. 블러킹 걸고 진행을 하죠. 근데 나는 비동기라서 별로 궁금하지 않고 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블로킹 걸었기 때문에 나는 그, 대표님의 일이 끝나기 전까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블러킹과 비동기 통신이고요. 세 번째는 논블러킹과 동기 통신입니다. 똑같이 리퀘스트 날리고 대표님 이번에는 블로킹 걸리지 않고 가서 일을 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작업권을 넘긴 거죠, 저한테. 너 이제 일 가서 일 해라. 그러고 대표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일하는데, 근데 그래도 나는 이제 동기통신이라서 이 전의 작업과 내 다음 작업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뭐 했나요? 아직요. 했나요? 아직요. 했나요? 아직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일이 끝나길 기다리고 끝나면 다음 일을 진행하는, 이게 논블럭킹과 동기통신의 조합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논블럭킹과 비동기통신입니다. 똑같이 리퀘스트 날리고 넘기죠, 저한테. 뭐 가서 일 봐라 넘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다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대표님은 대표님 일을 하고 저는 내 일을 하고, 그리고 끝나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 끝났다. 서로 다른 작업과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게 그 논블럭킹과 비동기 통신의 예였고요. 아까는 뭐 액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통신을 좀 비동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여러 곳에 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통신 횟수가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통신할 때마다 뭐 리퀘스트 날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응답을 기다리는 동기 통신을 하면 되게 좀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여기까지가 이제 아카이 좀 기본이 되는 액터 모델에 관한 설명이었고, 다음에는 이제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관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캐논입니다. 네. 그 혹시 요거 도입하거나 하는데 뭐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제일 어려운 거는 러닝 커브가 그렇게 완만하지 않다. 이게 제일 크죠. 좀, 개념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그 언어 자체에 대한 건가요? 언어 자체는 어차피 뭐 스칼라라서 괜찮은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 뭐 제이께서 보시기에 뭐 제이는 빠르게 잘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러닝 커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달 정도는 스터디를 하고 뭐 4달째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정량화가 가능할까요? 글쎄 이게 아무래도 개인의 역량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혼자 막 진행하기보다는 이런 좀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기술 교류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질문에 답이 됐나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오늘 기술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